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의 구독자이자 50대 여성으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고향인 남해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햇볕이 가득한 책을 읽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친구들끼리였습니다. 옷차림과 말투는 촌스러웠지만 자연스러웠죠. 그러나 6, 7살 때 서울에서 남해로 이사 온 가족들을 보면서 다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폐병으로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와는 매우 다르게 보였습니다. 흰 피부와 검은 파마머리, 화려한 원피스와 반짝이는 구두를 신었고 서울 사투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부터 서울에 대한 동경을 했습니다. 우리도 서울로 가서 살면 안 돼? 나도 서울에 가고 싶어 라며 했습니다. 어린 남해에서는 평생을 보내도 괜찮을까? 예쁜 집에서 살면 좋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잘 가 엄마. 내가 당신처럼 팔자가 닮지 않게 조심할게. 난 행복한 팔자만 가져야지. 알았지? 일찍이 그 의미를 몰랐던 어릴 적엔 그저 당신의 버릇 중 하나일 뿐이었어. 그 의미를 알게 된 후엔 큰 반박을 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 아마도 당신도 행복했던 것 같아. 어린 나이에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막내였던 나를 임신 중에 아빠를 마중 보내셨어. 그렇게 가족을 떠안고 일을 해야 했고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살았어.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떠나셨는데 그때 똥오줌을 닦아주신 건 당신이었지. 자기 아들을 잡아물었다 하며 내몰던 시어머니의 탄압까지 이겨내야만 했지. 그래서 당신은 항상 자신을 행복하다며 말씀하셨어. 그래도 우리 작은 마을을 떠날 생각은 없었어? 마치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당신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어. 그래서 나는 반대하며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았어. 여기서만 공부하고 살면 돼. 여자아이가 떠나길 어딜 가 부산이라도 갈래 여기는 답답하다고 말해. 거기 가서 공장이나 다니다가 그렇게 살래. 내 언니랑 오빠도 여기 살고 있는데 거기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나가면서 살 거라고 말해. 지금 내게는 다 컸으니까 나가서 살 거야. 그냥 조용히 있으면 시집가도 괜찮겠지만 제발 떠나고 싶어서 싫다고 말해. 처음에는 숨막힐 정도로 싫었지만 그때도 그랬어. 요즘은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를 자주 들어야 했지. 유행을 따르고 싶고 예쁘고 싶고 그냥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결국 나는 그곳을 떠나고 부산으로 가겠다고 허락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서울이었어. 웃긴 소리 같겠지만 어릴 적에 좋아했던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갈망했던 거야.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면 내가 그런 세련된 아이가 될 줄 알았어.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쨌든 나의 상황은 그랬어. 공장에서 일하면서 예쁜 옷을 입고 할 수는 없었고 피부가 하얘지는 것도 아니라 창백해지는 것뿐이었지. 그래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고 어딘가에 속해 있는 느낌에 흥미를 느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결혼을 서둘렀기 때문에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꽤 늦었던 기억이 나네요. 더구나 언니는 그때 이미 두 아이를 낳은 상태였고 오빠도 결혼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도 조급해졌습니다. 결혼과 연애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조바심을 느꼈고 그래서 그렇게 순탄하지 않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기까지 5번의 만남이 있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좀 있었고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직장은 안정적이고 집을 잘 산다는 이야기에 허락을 했죠. 다른 부분도 물론 고려했지만 진실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능숙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쟤를 정말 좋아한다는 표현을 듣는 것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던 나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보다 어리다는 점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모자랐죠. 특히 집안 사정이 정반대에 가까웠기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숙일 수밖에 없었죠. 아니,
내가 가방끈이 길기란 것이 아니면 직업이 좋아야 한다든가 남편이 중졸이었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이 너무 기울었어요. 사람은 비슷한 집이랑 결혼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울면 우리 집에 돈을 좀 주면 어떨까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죠. 지금 아가씨가 앉아있는 소파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이 커튼이랑이 엄마 갑갑해. 그래 카페투은 이태리에서 수입한 거야? 엄마 가죽만 그런 거잖아. 소파는 어디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야. 그래 뭐 거기가 거기지 어쩌면 이게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죠. 어머 얘 말대꾸 하는 게 봤니? 역시 못 배운 티가 팍팍 나네. 저는 정말 제 온 영혼을 끌어모아 참아냈습니다. 그도 그렇게 저희 시댁은 벼락부자였어요. 원래는 영천인가 과천 말만 나오면 숨기려고 해서 정확한 지역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사과로 유명한 어떤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유명했던 사과도 아니고 고추를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중졸이었고 시부모님 역시도 배운 것이 좋을 것 같진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국도가 들어서게 되면서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 말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았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돈을 보고 다가왔다고 오해를 사는 것이 무척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억울했던 점은 돈을 보고 다가왔다고 오해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얼굴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다가갔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볼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금방 바로 박수무당인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잠정 공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스타일은 과한 것만 착용하면서 너무 촌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아주 좋아하는 핑크색을 골랐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파란색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비싸니까 빨간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돈을 보고 다가갔는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으로 속여 사기를 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솔직히 돈이나 직업은 만나서 조금씩 알게 된 것인데 꽃뱀 취급당하는 것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만일 내 아들과 결혼한다고 말하면 재산은 한 푼도 안 줄 것이니까 이해해. 어차피 내가 제공하지 않으니까. 정말 여자가 눈이 돌았다. 결혼을 못해서 왜 이리 당황한 건지. 어머니, 내 나이가 이제 곧 40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계속 막을 것이야? 아이 좀 더 좋은 조건에 그 좋은 조건의 어린 여자가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오는데 결국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누가 들어와도 나와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는 오로지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모셔야 했고 남편도 챙겨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일도 그만두지 않아야 했죠. 그러면서도 1년에 6번의 제사와 명절까지 제 손으로 다 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할 때도 없었던 허리병과 목 디스크가 생길 정도였어요. 손은 다 부르터서 장을 볼 때 제 손을 내놓는 게 부끄러워 매번 소매 사이로 손을 숨기고 다녀야 했죠. 그렇게 한 2년이 지날 때 잊고 있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복한이라는 말이었죠. 가장 닮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을 닮은 건가? 어머니를 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네요. 물론 고집을 피워서 제가 서울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는 우리 집이 가나안해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런 싸구려 제품 어디서 차일도 콜러 왔구나. 쿵상을 이렇게 떨어서는 제가 받고 올게요. 주세요. 됐다. 그냥 버려. 100원이나 200원을 아끼고 있는데 언제쯤 이 집을 떠날 수 있을지요?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기대둬야 하나 지긋지긋해 정말로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돈을 모아서 나갈게요. 너는 지금 내게 말을 걸어서 그런 거야? 왜 기분이 나빠? 그럼 제대로 일을 해낼 거라도 정리해 오든가? 그 흔한 숟가락 젓가락도 하나하나 내가 가져오고 이불을 들고 왔으면 찍소리 마세요. 어디서 말대꾸를 하니? 아, 죄송합니다. 내가 들어올 때까지 커튼을 다 커져서 빨고 소파도 좀 닦고 저거 천연가죽 소파인데 물로 닦으면 큰일 나니까 알겠지요? 제발 마음을 차리고 살리길 바랍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모진 구박을 받아도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적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용돈도 주셨고, 시어머니는 매일 잔소리를 하셨지만 내심 참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나아질 것 같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무서워서라도 손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이들 가지지 말라 결혼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도장 묻어놓고도 결국에 그 상처와 파란을 어머니의 때리기라도 받으며 커온 그 환경 불안정함이 나로부터 나의 아이들로 이따금은 몸과 마음으로도 양없이 그 아픔을 느끼게 하고 있어 그땐 별일도 없던 일의 슬픔이 감도기도 하지만 그래도 과거는 아니니 이제는 많은 것을 깨달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잊는 사람들을 위해 걱정하지 않도록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앞을 향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려 한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나아가며 어떤 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너와 너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 이제 진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서워서라도 손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빛이 조금만 내면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실제로 이사하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반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미, 지금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라서요. 그리고 우린 둘 다 아이비나 다시 두 사람 다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하는 거야? 누가 나가면 안 된다고 할까? 거기서 가까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죠. 처가 집 아래층에 집이 나왔대요. 금배라서 가격도 대폭 낮아졌다고 해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네가 미국 어딘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랫집이요. 왜 저희랑 떨어지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서운해. 우리가 돈 없을 때 돈 받을 생각이었나요? 항상 용돈이나 아이들 돌보는 돈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절대 반대를 했지만 결국 아래층으로 이사하자고 했어요. 아마도 결국엔 재산을 주겠다는 식으로 꼬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그저 더 이상의 싸움은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마땅하긴 했지만 금매라서 가격이 정말 괜찮았단 건 사실이에요. 우리 집은 지나치게 크고 형편이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지만 누가 이렇게 부자들이나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까요? 정말로 이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위층이었는데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을 얻게 되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떨어져 있다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엔 찾아오거나 접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이었죠. 여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아이들 좀 돌봐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나 회사에서 떨어뜨려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연차나 이런 것을 사용해도 될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도 옮길까 봐서 그래? 병원에서 약만 금방 받고 올 것이니 그냥 아이들이랑 있어. 잠 보면 괜찮아. 아는데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몸 상태 보니까 오늘 하루 쉬어도 되는 문제도 아니야. 약은 챙겨 먹어야겠지. 약 먹는 것만으로 몸이 좋아지는 줄 과거에 약을 먹을 경우에 생긴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느냐고 생각되었어. 아프면 약이 효과가 없거나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뉴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쨌든 나는 회사에서 이 일에 관한 것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할 수 없으니 자신이 해라 친구도 없냐 부탁하지 않느냐 바로 위층에서 실액이었고 부탁조차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내가 찾아가는 것 자체로 장소에 들어가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참으려 했다. 이사 올 때도 옆집에서 맡아주는 일은 없을 거라며 분명히 말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게다가 나 또한 아이를 맡겨 말하는 소리를 하기 싫어서 참았다. 하지만 한 번 쏟을 때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손발이 떨리길래 큰일이다 싶었다.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문을 두드렸다. 나를 보자 매우 놀란 표정의 시어머니는 밥 먹을 시간이라며 늦게 오라고 했다.
하지만 몸이 나쁘지 않았던 나는 아이를 데리고 현관으로 들어갔고 편안한 차림의 남편과 마주쳤다. 출근을 하겠다고 나간 남편이 거기 있었다. 여자야 여기 있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게 무조건 쉬기 못한다며 아프다고 부탁했는데 나에게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는 부르지 않으면 아이가 밑으로 내려가고 난 후 밥도 제대로 못 챙겼는지 반달이 차고 있었어. 그러다 내가 불렀어. 어머니 남편이 반쪽이면 반달이 보름달이라고. 결국 그날 아이들만 덜렁 두고 병원에 가서 수액을 받아야 했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서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러웠어. 그래서 언니나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 그러면 안정이 되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골이 그리웠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참았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어머니를 힘들게 할 수 없었어. 나는 괜찮고 행복한 척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위층에서 쿵쿵 하는 소리를 내고 특히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주로 그랬어요. 때로는 늦은 밤까지 계속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시댁 행사나 제사, 생신까지 챙겨드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영원히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같았죠. 결혼 10년 차가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자 상황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적 같았어요. 갑자기 시부모님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했을 때 표정은 아쉬웠지만 속으로는 폭죽이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알라신 모든 신들께 감사했고 좋아서 죽을 것 같았어요. 너희가 우리 집 매매를 하는 게 어때? 우리는 급하게 들어가야 하고 수수료, 상속세 등을 생각하면서 도와줄 수 있겠니? 한다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어려운 상황 설명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은 빚을 짊어진 채로 있고 그 사람도 예전보다 돈을 벌게 되어서 저 혼자 버티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에게는 무리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기는 어떨까 생각해봐요. 함께 여기서 살아도 괜찮은데 시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강남으로의 이사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강남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여겨지고 있어서요. 더군다나 좋은 조건으로 큰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우리는 빠르게 이사를 갈아타야 했던 거죠.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 연락했고 어머니, 언니, 오빠에게 연락하면서 돈을 구하게 됐어요. 하지만 당연히 거절을 당하고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할머니는 행복하게 사셔서 놀랐고 언니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삶이 까다롭다는 것을 느꼈고 손으로 따로 농사지은 나에게 손이 더 굽다 생각하고 서울에서 고생을 하며 산다고 얘기하게 됐어요. 얼마큼 나를 괴롭힐까 싶어서 형을 보게 되었어.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가 욕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 엄마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과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줬어. 그리고 언니에겐 좀 도와줄 거야? 그래도 농사하는데 돈을 꽤나 벌어. 모자랄 때는 오빠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이혼은 별개로 말이야. 다들 고맙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위층을 매매하게 되었어. 어머니 명의로 거래를 했고 전세를 받아서 빚을 갚을 생각만 했지. 힘들긴 했지만 숨을 쉬어가는 느낌이었어. 가슴에 올라있던 돌이 없어진 기분이었어. 강남의 호화 아파트인 시댁에 갔을 때 387만 원짜리 소파, 120만 원짜리 테이블, 수입 침대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 그래도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었어. 나를 무시하고 친정을 욕해도 너는 짓거려라. 내가 듣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견딜 수 있었지. 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아이들이 자라며 손도 많이 갔지만 꽤 괜찮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 오빠나 언니,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아가면서도 즐거웠어.
더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고 힘들어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좋았어.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 3년 전 일이 터져서 끝난 후 집에 돌아왔더니 시부모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살짝 잃은 방문에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날씨도 좋은데 집을 왜 그렇게 오래 비우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거짓말이긴 했지만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고 거짓말을 꾸며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날 밤 시누이는 우리를 거실에 앉혀놓고 적대적인 어조로 우리와 함께 살라고 제안했어요. 결혼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지만 시누이는 효도를 하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게 사업을 시작하길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어디론가 떠나는 길이었다. 항상 가득한 듯 했던 증오와 갈등,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향한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잠자고 있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내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 혹은 내게 제대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지. 자흥이 짧게만 일어나도 프로를 성격했고 우리 사이는 단절되었었다. 그녀 사업이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부터 앞으로 사업 성공을 위해 힘들지만 애쓰겠습니다. 이제 시작한다. 아자. 언제나 최고급을 이야기하던 소파나 테이블도 전혀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야. 무척 남편이나 나한테 돈을 원한다는 소리까지 하시는 것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난 이전에 시어머니 아파트로 갔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었지만 부동산에 문의해볼 수는 있으니까. 네, 들어가세요. 매매가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기는 매매 가격이 범위 안에 들기 힘들어. 꽤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올 거야. 여기는 아파트를 팔고 땅도 팔아서 들어간 곳이야. 기록을 보면 몇 년은 전세로 사셨네. 그러던 중에 2년 전부터 월세로 바꾸셨고. 그래, 아파트에도 월세가 있어? 응, 그렇지. 생각보다 많아. 특히 여기는 연예인들이 사는 곳이라 월세 값이 만만치 않아. 일단 기본은 200 정도야. 게다가 요즘 집값이 올라서 전세나 월세 값도 더 올랐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야. 이걸 더 알고 싶으면 서류나 시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볼 수 없어. 우리 쪽은 그 정도까지 도와줄 수 없어. 요즘 개인정보가 예민하거든. 위임장이나 대리로 하는 건 가능할 거지만 내 선택은 심부름 센터였어. 솔직히 분위기가 무섭긴 했지만 뭐 이런저런 일들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알아봐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알아서 해달라고만 했죠. 꽤 큰 목돈이 나가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2주 만에 모든 상황을 알게 됐죠. 시부모님의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카드비까지 진 상태였고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도 맞았습니다. 전세로 들어갔다가 월세로 꽤 오래 살면서 그나마 있던 돈을 거의 탕진한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전에 살았던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알뜰하게 돈을 쓰지도 않았으며 여행도 다니고 할 건 다 한 모양이었죠. 남편분 사진은 따로 넘기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혼하실 때 유리하게 쓰실 겁니다. 남편이라뇨. 그때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재산 알아보거나 하는 이유가 남편분이 빼돌린 돈 때문인 경우라서 저희가 뒷조사를 좀 했어요. 근데 사진이라는 말은 남편분 바람 피우시는 거 모르셨어요? 이전에 직장 다닐 때 격리하셨던 아가씨랑 3년 정도 만나고 있다는 걸 회사 직원들도 알던데요. 바람을 피운다며 저희가 그게 아니면 그렇게 활동비 안 받죠. 뭐 어쨌든 저희 측에서 알아낸 건 따로 자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뭐 또 다른 일, 어머니 요청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3년 동안 정말로 주마등처럼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다 생각했어요. 갑자기 외근과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제게만 짜증을 많이 내곤 했어요. 저는 빚을 갚기 위해 고생하고 있을 때 그런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의 얼굴을 정말로 믿을 만큼 그랬어요. 절대로 바람을 피울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렇게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남자들의 얼굴을 믿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 피우는 사람이 무조건 잘생긴 것은 아니에요. 보통은 돈을 쓰거나 능력을 과시하기도 해요. 제 남편도 상당한 금액을 썼고 퇴직금 일부를 송금한 기록도 있고 차량 등록증이 2대 있더라고요. 최근에 새로운 차량을 산 것 같아요. 남편이 서운한 후 나와서 계단에 앉아 울었어요. 남편을 죽을 만큼 사랑하진 않았지만 결혼 생활을 꾸려왔고 때로는 다정한 사람으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 배신감이 마치 비수처럼 제 마음을 찔러 꽂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의 재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전세금을 주어야겠다는 생각도 했던 제 모습이요. 어리석었죠. 그러나 이혼이라는 결정을 단호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를 과거로 돌아보다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비열할 수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셔서 아빠 없이 처절함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나는 망설였죠. 그래서 가볍게 자녀에게 엄마, 아빠 이혼한다면 어떨 것 같아? 물어봤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해. 다들 잘 사는데. 근데 이혼하면도 나도 아빠랑 살아야 하면 이혼하지 마. 나도 엄마랑 살 거야 하고 말했죠. 순간 마음속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할 마음이 없어서 소소한 복수를 계획했죠. 일단 자녀들을 어머니 집에 맡기고 전세를 내놓은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당시에 전세로 살던 신혼부부이지만 어머니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나는 집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때 집값이 매우 상승했고 매매하기 어려웠지만 노력해 볼 것이라고 했어요. 이혼 날짜까지 여유롭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고 대신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어요. 약 2천만 원 정도를 덜 받도록 했지만 제가 원하는 날짜에 층간소음을 저질러 달라는 부탁이었죠. 의아한 반응이긴 했지만 남편이 바람났고 시부모님이 합가를 하겠다고 들어온 상황을 짧게 전달했더니 의지를 불태워 주셨죠. 너 요즘 뭐 한다고 집에 안 들어와. 너 바람났니? 그런 거야.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일하는 제가 식사를 차려 드려야 하나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쨌든 너 들어온 김에 위에 좀 올라가 봐. 내가 집주인이지. 당장 집 빼라고 해라. 위에서는 신혼부부 미쳤어. 아니 어제 내가 올라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도 못해. 내가 이제 노유를 제가 걸려서 심장이 쿵쿵 뛴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혹시 요즘에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닌가요? 나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재산 절대 못 줘 알아. 시부모를 공경 못하는 며느리 허참. 내가 요즘 너한테 차려줬다고 아주 기구만장해졌었는 집안 살림도 있다 위로하고 그러게요. 제가 이제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라 야, 왜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여보 며느리가 미친 것 같아 나와봐요. 미치죠. 그럼 안 미쳐요. 시집살이 독하다. 독하다 해도 이렇게 독할 줄은 몰랐네요. 그럼 아드님이랑 그렇게 세 분이서 잘 살면 되겠네요. 저는 빠져줄게요. 이혼할 거니까. 내가 이혼하려고 나를 보려고? 불쌍한 어머니, 과거의 욕을 못 듣다니까. 한 달 동안의 욕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 어머니의 재산 문제, 서류, 남편의 바람난 사진이라면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것이야. 상대방 여자도 소송할 거야. 너희 부모님도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볼 거야. 재산 분할해도 오피스텔에 들어갈 돈만 남을 거야. 387만 원 소파도 못 살 거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이 파랗게 질릴 때 서류를 보더니 남편과 연인이 산 사진을 찢어버렸어. 나는 주머니에서 다른 사진도 뿌렸어. 그때야 상황이 파악되어 팔을 잡고 용서를 구했어. 그러나 이혼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가 가달라고 했어. 그들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걸 생각하면 참을 수 없었어. 남편도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난 깜짝 놀랐어. 하지만 남편은 내가 아닌 부모에게 분노를 누렸어.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효도를 강요당한 결과였어요. 내가 속은 것 같아서 강남에 가지 말라고 했었잖아.
여기서 평온하게 노는 것이 최선이야. 대책도 없고 아들 생각은 전혀 없고 돈만 쥐고 앉아서 주지도 않고 꼴 보기 좋네 하는 너는 매번 돈만 쓰고. 너는 아들로서 우리한테 뭘 했어? 내가 내게 줬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 사용했어.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냐? 공부도 못하고 뭐를 할 줄 아는 게 있어? 내가 아들이라는데 누가 나와 달래도 엄마 아빠만 믿고 있었던 내가 뭘 해? 내가 어림도 없지. 너도 곧 빌어 이러다가 쫓겨날 거야?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그 나를 본 적 있어? 3년을 만나온 나의 내연녀가 욕을 하면서 내게 잘못을 구했고 그것도 통하지 않자 자식들을 방패 삼아 나를 흔들었어. 하지만 그의 변명을 듣고 난이 그런 사람이면 아빠로 두지 않는 게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이혼은 죽어도 하지 못할 것인 그 사람들을 두고 집을 떠났어. 그리고 즉시 위층에 연락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어. 두 부부는 파티를 하는 척하면서 나에게 공격했지만 어차피 웃을 일이었어. 그 후 소송을 시작하고 그 길을 그만두고 얼마간 호텔에서 지냈어. 돈 한 푼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제가 호화스러운 곳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일주일은 그냥 쉬고 먹는데 몰두하면서 가족들과 상의를 했고 그때 생각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해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비용과 위자료를 확인했고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금액으로 예쁜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땅을 보러 다니며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바쁘게 생활했지만 그런 노력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차단 요청까지 했습니다. 복수할 만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긴 했지만 결국 이혼 후에는 솔직히 복수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나 원망의 자리가 없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어차피 가만히 두어도 자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할 필요도 없고요. 시부모님들은 돈을 아끼지 않겠지만 남편은 자신을 받아준 회사마저 뒤로하며 돌아갈 곳이 없을 텐데 그들에게 가장 큰 복수는 나쁘지 않은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저를 잃는 것이었고 착한 아이들, 손자, 손녀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솔직하게, 더 배려했다면 시부모님과 남편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을 품고 끝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3일 남았네요. 집은 이미 지어져 가구도 다 들어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간 남해로 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새 집에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24시간 틀고 있을 텐데 너무너무 기대돼요. 사실 집을 올리는 도중에도 몇 번 내려갔었지만 아이들이 더 좋아했어요. 빛도 잘 들고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집이 굉장히 예쁘죠. 마당에 조경 하나 돌 하나도 모두 풍수지리하는 분의 조언까지 들여 예쁘게 지어 올린 집이거든요. 그곳에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언니나 오빠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떨어져 나와서 하지 못했던 효도도 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싶거든요. 제 목표는 이겁니다. 박복하다 팔자가 사납다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저희 어머니의 입에서 말년에 호강 제대로 한다라는 말을 하게 만들 계획이죠.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 알겠어요. 서울이다 부산이다 뭐 좋은 곳은 많지만 그곳에 마음이 둘 곳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의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주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의 새 출발만이 응원해주세요.